자, 그러면 간평사님, 네.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네. 메인 업무, 소위 말해서 소득이 많은 거, 그게 뭔지, 그리고 네. 그걸 택한 이유가 뭔지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대형법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형법인에서 이제 큰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담보, 네. 소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상,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두 번째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매출을 일으키는 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비사업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예,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이제 흔히들 재개발 그렇죠. 재건축을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대출 쪽, 그래서 일반 은행의 시중에 이제 담보 대출이나 또는 PF 이런 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담보에 관한 업무가 평가사의 가장 기본이에요. 네. 가장 기본이고, 영업을 할 때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은행이나, 그러니까 인맥이나 지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은행이나 뭐 증권사, 뭐 신탁사 이런 데들을 통해서 명함을 가서 그냥 발품을 파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수월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거는 이제 별도의 논의로 하고요. 증권사나 신탁사는 사실 이렇게 발품은 좀 불가능해요. 네. 문을 안 열어주죠. 아, 그렇구나. 예, 아무나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발품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은행과 관련해서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주고, 이제 좀 평가가 필요한 것들을 저한테 좀 맡겨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업무이면서 저는 특별한 인맥과 지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쌓고자 이제 발품을 파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에는 좀 기본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들리네요. 네. 어차피 이걸 해야지 또 파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그 대출 업무 하신다고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 특히 네.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이제 대출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단 말이에요. 네. 대출 받기가. 네네. 혹시 주변에 이제 실무하시면서 봤을 때 대출을 좀 잘 받는 방법이라든가 무슨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이 이거를 저희한테 의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의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개인이 이제 은행에서 이제 보통 요구를 하는 것들이 증빙 서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임대 자료, 그 다음에 또는 뭐 매출 자료들도 간혹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거짓 없이, 그렇게 해서 그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저희한테 그대로 이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평가를 그걸 기준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대출 자체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이거를 결국에 최종 대출 금액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개인의 채무 상태를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약간 좀 이제 본론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간평사님이라든지 뭐 세무사님, 회계사님 이렇게 전문 자격사 하면은 돈도 더 많이 벌 것 같고, 네. 사실이 좀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시간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분들이 그럼 내가 전문직 자격사 이거 따면 네. 부자 되는 거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예외 하나 있습니다. 예외. 그 예외가 뭔가요? 의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사. 네. 그러면은 약간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네. 자격사 분들 중에서 좀 의사가 그래도 고소득이 좀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네네네. 굉장히 좀 현실적인. 자, 그럼 의사는 좀 예외로 하고. 네. 근데 왜 불가능해요? 그래도. 일단은 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시대가 바뀌었다. 예, 최근 뭐 10년에서 15년 전만 해도 네. 전문직의 이제 자격증, 라이센스만을 갖고도 충분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보가 좀 많이 공개도 되고 경쟁도 치열화되고 합격자, 즉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즉 합격증을 갖고 있는 공급자들만 늘다 보니까 시장의 좀 파이가 좀
바꿀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좀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감평사님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네.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 되는 길은 계획. 네. 사업과 투자밖에 없습니다. 사업과 투자.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는 크게 네. 보면 현재는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네. 주식, 코인 네. 시장이 네,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을 가장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일단 뭐냐면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동성이나 접근이 쉬운 거지 공부 자체는 주식과 코인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아파트잖아요. 그걸로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투자의 방향을 부동산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접근성과 유동성이 좀 용이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투자가 일단 필요한 거고요. 그럼 현재 그리고 투자도 병행을 하고 계시는 부동산은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네, 그렇죠. 이제 지금은 좀 딱 걸렸어요, 제가.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네.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저는 코인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네네. 네, 그게 이제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은 어떤 쪽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도 이제 여러 네. 사업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건 개인적인 짧은 소견입니다. 사업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네. 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교육과 육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교육하고 육아.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 이제 육아, 아기 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은 좀 쉽게 망하기가 힘들다. 예, 그 이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육이라든가 육아, 결국에 이거는 본인에 대한 것도 이제 교육에서는 일부 있지만 보통 자기의 이제 자식, 자녀들과 좀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지출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지갑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 육아 사업에 있어서 좀 아이템을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초중고 과외 경력도 좀 10년 이상이 있었고, 네. 현재 이제 프라임 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이론 강의도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감평사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님이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지식 자체는 그렇게 깊진 않지만 네.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전달하는 능력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 쪽을 좀 이제 발전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책도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전문적으로 부자 되기, 물론 가제이긴 한데. 네네네. 그리고 인베스팅 베이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전문적으로 부자 되기와 관련한 내용들은 네. 제가 좀 수험 생활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6년 반 정도의 수험 생활을 거치고 이제 평가사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6년 차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 기간에 대해서 이제 만났던 전문직의 사람들과 제 전문직의 경험, 요런 얘기를 좀 통해서 전문직으로 지금 시대에도 과연 부자가 가능한지 요런 얘기들을 좀 녹여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보면 제가 방금 언급을 다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좀 불가능하지만 투자와 이제 사업,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베스팅 베이스라는 이제 과제의 제목을 또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은 이제 투자의 이제 기본 또는 뭐 마인드나 관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제가 전문적으로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접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부동산의 금융, 그 다음에 뭐 개발, 관리, 정책, 세금, 요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세팅하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언제 정도 나올까요? 빠르면 일단 첫 번째 책은 한 6월, 7월 정도에 좀 나올 것 같고요. 네네네. 두 번째 책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책 나오면 또 한번 모셔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채널을 좀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좀 출연 소감하고, 또 아마 일부는 대표님처럼, 감평사님처럼
약간 수험생활 하다가 좀 좌절을 맛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응원의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감정평가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이제 계획을 좀 최초로 확립을 하실 때 잘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좀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직도 물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직이 그래도 좀 아직은 먹고 살만하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좀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전문직이든 그렇지 않던 누구나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막 뛰어드시는 것보다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관찰을 하시면서 보는 눈을 키워서 이 시장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늦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는 시기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구독자분들께서도 그 경험을 좀 토대로 좋은 투자에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최동진 감정평가사님하고 함께 한 시간이었고요. 그 채널 제가 그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가셔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또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와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사업 계속 잘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